오늘의 주제는 여자를 만나는 족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너무 취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지뢰 탐지기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에? 미친 여자가 취향인 사람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자가 4차원인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지 구분을 못하고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역시 난 독특한 여자가 좋더라 이러면서 정신승리하고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일부러 정신적으로 불안한 여자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똑똑한 여자는 내 입맛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어서 별로다 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만 찾아. 그런 여자를 만나면 사귀는 내내 내 마음대로 그 여자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큰 착각을 합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보고 거창한 계획을 짜곤 합니다. 그 인생 교훈 빔을 처맞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아무리 여자가 뭐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해도 그 여자 약한 몸으로 남자인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얕잡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콘텐츠를 들어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신 여자분들도 평소에 나쁜 남자가 취향이셨던 분들 입장 바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여성분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귈 때 이런 여자분들은 행동이나 느낌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보면 첫눈에 그 여자가 자존감이 낮은 게 보여. 자존감이 낮으니까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는 척 허세 부리고 또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으니까 4차원적인 척 행동을 하는데 이게 내면이 불안하니까 이제 눈빛도 불안하고 행동 패턴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여자애들 특징이 애정 결핍도 강해서 자기 취향이 아닌 남자라도 옆에 와서 조금만 잘해줘도 확 넘어가. 마음을 되게 금방 내주고 사람을 막무가내로 믿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남녀가 다가오면 살짝의 경계 모드가 있고 또 이제 괜찮아서 사귀더라도 그 천천히 친해져가는 과정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천년의 사랑인 것처럼 막 우리 너무 사랑해 뭐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은 나의 운명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혼자서 막 멀리 가. 보통과 달라. 무서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천년의 사랑을 해온 것처럼 뭘 한 것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거나 병적으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여자들은 이 상대방과 쌍방으로 교감을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연애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연애를 하는 내 자신에 취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상대가 누군지도 상관이 없어, 이런 애들은.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상황, 이 나의 이런 막 벅차오르는 마음, 이게 그냥 중요한 거야. 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한 대상으로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연애 기간 내내 교감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들으면 또 모자란 님들은 에? 여자가 예쁘면 난 여자가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면 장땡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생각대로 흘러가면 사회적 문제가 왜 발생하겠나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슬슬 집착을 시작해요. 남친이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남친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을 찾으려고 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100일이나 200일 지나면 우리가 그동안 뜨거운 사랑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관계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내 친구를 좀 만나고 내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여자는 처음과 똑같은 걸 원하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여자는 맞다 나도 좀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면서 자기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상대방을 도구로서 여긴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식었어? 오빠 역시 변한 거지. 오빠 옛날 내 남자친구랑 똑같은 거지. 오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오빠 지금 딴 여자랑 있는 거지.
난리를 칩니다. 사람 미치게 만들어. 심각하면 자해까지 해요. 관심 받고 싶어서. 이 남자의 관심이 식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극적으로 남자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해. 자기 스스로 뭐 계단에서 구른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그어버리면 되잖아.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해 같은 거 하거든. 그래서 막 피 뚝뚝 흐르는 거 보내고 막 그래.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안 들어. 말이 웬만하면 안 통해. 그러다가 이제 알겠다. 너한테 전화 하루에 10번 하겠다. 20번 하겠다. 뭐 이래갖고 어찌저찌 설득을 해갖고 화해를 한다고 해도 뇌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여자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결혼해서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가면서 미치게 하고 여기서 사이언스는 자기는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이 남자가 먼저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안 그래? 이 남자는 자기 생활을 약간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날 배신한 거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제정신이 아니지. 복수해야겠지. 복수합니다. 복수한답시고 뒤로 몰래 남자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런 애들은 애정결핍이 있다고 했지. 이 애정결핍이 이때 제대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사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어디 가서 사랑받아야겠어. 바로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그렇다고 기존의 남자랑 헤어지지도 않아. 기존의 남자의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이 남자의 사랑이 작아진 만큼 난 이거를 어디 가서 채워야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충전하러 다니는 거지. 일정량이 필요하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남자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1시간밖에 연락을 안 해. 나는 그러면 너무 외로워. 난 견딜 수 없어. 그러면 9시간을 채워줄 남자가 필요한 거야. 하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들키잖아? 어차피 정상인도 아니고 양심도 없고 피해의식만 잔뜩 차있기 때문에 남자 탓을 시전해요. 남자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오빠가 그때 그랬잖아. 나는 용서하지 않았어. 오빠가 날 외롭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오빠 탓이야. 말이 안 통해요. 나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 존재하긴 하는 케이스인 걸까? 다 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내가 뒤에 얘기해 줄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접할 수 있는지 이런 케이스가.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남자분들이 나한테 상담이 와.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헤어지자고 하려니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고 계속 만나자니 제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쩝니까? 제가 평소에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가 상대를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호가 왔을 때 한번 걸러야 된다. 이거 안고 가면 안 된다. 내가 애초에 상대를 잘 고르라고 하죠. 이게 이거예요. 분명히 초반에 신호가 오거든. 그때 탈출해야 돼. 일반인도 사람이 변하기 힘든데 정신적으로 이상 단계까지 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신과 의사도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한 번 겪으면요. 그 정신적인 충격과 여파가 몇 년을 갑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까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기 힘들어집니다. 트름해야 돼, 오자. 용트림에서 안전이별? 돈 꺼달라고 하고, 나 도박했다 그러고, 나 다음 주에 청주 여자교도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진상짓을 하는 것도 나름 방법일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헤어져서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결혼하면 변하지 않을까요? 여자들도 그러잖아. 저 남자가 결혼하면 변하지 않을까요? 아이 낳으면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있잖아. 반대의 경우도 남자도 있어. 근데 저 여자가 애정결핍으로 그런 건데, 그러면 결혼을 해서 제가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신승리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 결혼하면 남자 출근 안 해요? 이런 애들 높은 확률로 일 안 하는 애들 많고 일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남자가 나한테 이제 신경을 더 안 써준 상황이 올 수 있잖아. 대부분 결혼까지 가면 남자가 여자한테 신경을 더 안 써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러면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나가서 또 남자를 만나야겠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결혼했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외로워 이러면서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이거의 엔딩은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남의 새끼일 가능성이 90%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분들 헤어지라고 말할 때 그거예요. 나중에 애 낳았을 때 그 애가 남의 애여야지 정신 차리죠? 딱 그러면 그때서야 "헉!" 이러는 거야. 대부분 이런 여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아니, 남편의 애가 아니면 걸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여자들은 남의 애를 임신하고도 걸리면 이혼하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이혼을 해갖고 딴 남자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이 정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꼭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그렇지. 아, 또 고의 또 천재 발언. 연애 단계에서 여기서 지뢰 밟았다 이러면서 관계가 별일 없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왜 미친 자들이겠어? 그렇게 곱게 물러날 사람들이 미친 자들일까? 자,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해야 될 대상, 물건으로 본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거의 물건으로만 보는데 이 물건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 빠져나갔네. 빠이빠이가 아니야. 빠져나갔어? 내 거가 아니야? 그럼 내가 갖지 못할 바엔 죽어. 없애버리겠어. 처음에는 되게 자기가 죽겠다라고 자살 드립으로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이제 요게 안 통하기 시작하잖아. 그게 안 통하면 그때는 진짜 범죄가 시작됩니다. 스토킹을 하고 심하면 연인을 해치는 끔찍한 짓까지 자행해요. 이게 우리 아까 초야가 말한 대로 내 주변엔 이런 게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뉴스에 나오는 연인을 해치는 거 있잖아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인을 해치는 경우가 거의 90%가 다 이거야.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보면 내가 갖지 못할 바엔 죽어버려야. 대부분 이런 거를 나중에 취재를 해보면 친구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게 그거잖아요. 평소에 상대방이 집착이 심했어요. 연락을 하루에 수십 번 했어요. 연락이 안 되면 죽겠다고 자해하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때렸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때리죠. 여자의 경우에는 미친 듯이 집착하고 전화하고 난리치고 울고 자살하겠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행이나 살인입니다. 여자가 무슨 힘으로 남자를 해쳐요?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자도 도구를 쓸 수 있고 약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뉴스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심각한 경우에는 나만 안 다쳐요. 가족도 같이 다칩니다. 왜냐고? 저 사람한테 상처와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겠어? 저 사람부터 죽이면 모든 게 끝나잖아. 자, 그럼 어떡할까? 저 사람의 가족을 해쳐야겠지. 가족부터 팍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다음 단계,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내가 겪었던 여자애도 내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세상 얌전해 보이는 여자애였는데 얘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게 사내에서 무리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라 하다가 너 그냥 그만두고 나가라고 했더니 회사에 불 지르고 나갔어요. 저는 그런 일을 저도 그때 겪어보고 정말 알 수 없구나. 이 세상 정말 미친 사람들이 너무 사회에 많이 섞여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회사에 불을 지르고 나가냐고. 자, 여러분, 세상엔 상상 이상으로 미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섞여 있습니다. 이게 교묘하게 본색을 감추고 접근해 오면 그걸 구분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초반에 본인이 봐도 이 여자가 좀 결핍이 있어 보이고 행동도 정상적이지 않고 좀 집착도 있어 보이고 아까 말한 대로 중간 단계 없이 우리는 천년의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확 다가오는 금사빠 있죠. 이런 이제 불안해 보이고 집착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 보이면 이거를 내 사랑으로 변하게 하겠다. 여잔데 별 수 있겠냐. 정상적인 여자는 피곤한데 이상한 여자 대충 만나다가 재미만 보고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크게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심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만나게 됐지만 그 불안한 심리가 지뢰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대를 만나면 나까지 정신병이 옮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 한 번 생긴 트라우마는 이렇게 웬만하면 극복하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된다면서 상담이 오시고 있어요. 스스로 한 선택이 스스로의 머리에 혐오를 심어주고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모자라게 여자란! 이러고 탓을 돌리면 답도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초반에 사이렌이 울렸을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유정 이은혜 같은 케이스. 더 무서운 건 엄여인. 한국 여자 최초의 사이코패스 엄여인이라고 있어요. 그거 쳐보시면 그 여자가 남편 2명인가 3명인가 죽이고 오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였을걸. 자식도 죽이고. 다 그게 그 여자가 무력을 써서 죽인 게 아니라 다 그 약물이랑 잘 때 눈에다가 이렇게 핀 바늘로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곤킹,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진짜 전 여친이 그랬었는데 똑같네요. 다행히 제가 눈치가 타고나게 빨라서 금방 알아채서 더 깊은 연인 관계가 되기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공감되는 라방이네요. 내가 상담도 한 적 있어. 여자가 미친 듯이 찾아온다라고 상담을 해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내줬냐면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조용히 집을 버리고 고시원으로 가고 여자가 직장에 찾아오게 되면 우선은 뭐 앞에 경비가 있으면 경비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해놨다가 찾아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고 신고해라. 계속 신고해라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자한테 거절 의사를 보내고 계속 신고해야지 그 전에 방지도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도 가능한 거다. 남자도 그런 여자의 그거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듣고 있는 여성분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 범죄 비율이 훨씬 이렇게 남자가 여자 죽이는 비율이 높아.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한 거야. 내 사랑으로 저 미친놈을 변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왜 했냐면 요즘 애들이 어떤 트렌드는 알아야 되니까 좀 양질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누가 캡처를 해서 올린 거야. 캡처해서 올린 게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진짜 멍청하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여자애, 그러니까 일명 정병녀라고 하더라고. 정병녀를 만나면 그렇게 변태적인 섹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그런 여자 어떻게 꼬셔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아는 형이 그랬는데 그런 여자 만나면 뭐 섹스 판타지를 다 실현할 수 있대요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런 식으로. 갖고 그거 이제 댓글이 막 엄청 달리는 거야. 미친인가? 그러다 너 죽는다고. 여자 우습게 보지 말라고. 미친 여자들은 진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 무슨 섹스 판타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너도 죽고 부모도 죽어. 되겠냐? 진짜 되겠냐? 차라리 SN클럽을 찾는 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저거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한 번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제군킹 맞아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뀝니다. 저도 웬만한 사람들 긍정적으로 여러 바뀌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막 헤어졌는데 여자가 오빠 어디야? 전화 와가지고 나 회사인데. 아 진짜? 나 지금 여기 어머님 집 앞인데 어머니 계시지? 띵동. 엄마 열어주지 마. 엄마 안 돼, 안 돼. 살인은 결국 본인도 파멸 엔딩인데 왜 그러는 건지 법을 우습게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10년 이상은 안 산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의 저울에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 거가 안 되는 게 더 싫어. 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는 게 더 이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나라에선 사형은 없다. 무기징역도 웬만하면 안 때린다.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웬만하면 뭐 7년, 8년 때렸다가 모범수 생활하면 5년이면 나온다 이거야. 그 어쨌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은 영원히 누구 거가 되지 못하고 나는 5년만 살고 나와서 그냥 가게 하고 살지 뭐. 우리랑은 이게 굴러가는 생각이 달라. 가지지 못할 바에 다 부셔버릴 거야. 아까 얘기한 거 ING. 입냄새 수련 후 그분과 밀실로. 입냄새 진짜 나 정말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대신에 그건 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을 전 애인으로 둔 사람들은 내가 애인이 생기면 포기하겠지. 안 됩니다. 그거 버튼 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보는 순간 확 버튼이 돼갖고 다 죽여버리겠어가 됩니다. 남의 거가 될 것 같네? 남의 거가 됐네? 죽어. 진짜 버튼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인스타 다 없애시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랑 같이 있다라는 거 절대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시고 웬만하면 진짜 직장도 바꾸셔야 돼요. 직장 바꾸시고 아니면 직장을 못 옮긴다? 접근금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몇 번 찾아올 때 계속 신고하셔갖고 접근금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야 돼요. 애인도 웬만하면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는 1년 이상은 만나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외국으로 떠야 돼. 진짜 어쩔 수 없어. 차라리 그냥 입냄새가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 우리에겐 파김치와 믹스커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 씻고 겨드랑이 냄새를 믿어보자. 그렇지. 뭐 섹스를 요구한다? 밑에도 안 씻는 거다. 밑에도 안 씻고 섹스에 임하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자꾸 올라오는 냄새에 성욕이 싹 씻겨 내려갈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그게 창피해 보이는 찐따 패션도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듬이란 것도 있어요. 많이 한번 생성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정을 조금씩 떨어뜨려 보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방하게. 왜? 오빠 나 냄새나? 왜 자기야? 내가 싫어진 거야? 이러면서 그러신 것도 참 저는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메모, 그렇지. 다 메모해 놓으면 좋아. 근데 안 씻는 거 제가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죽을 수도 있잖아. 죽는 거보다 낫지. 아니면 근데 뭐 입냄새 공격은 나는 못 느끼잖아. 대부분. 파김치는 좀 느껴지나? 어쨌거나 입냄새 공격을 조금 한 일주일 해봤는데 이게 안 통한다 싶으면 어쩔 수 없다. 이제 좀 씻는 거와는 멀어지고 머리 비듬 키우고 해야지 뭐. 뭐 여자분들 쌩얼. 무 하나 남네. 방구 손에 모아서 먹이기. 진짜. 너무 싫다 정말. 오빠 사실은 우리 집 빚이 좀 있어. 오빠 나 일 그만둘까 봐. 일 그만두고 나 집에서 코인 하고 싶어. 온갖 진상짓 다 해야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서서히 진짜로 한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준비하세요. 조용히 준비하시고 아니면 지역을 뜨세요. 그거 준비하세요. 그 사이에 떨어져 나가면 고마운 거고 안 떨어져 나간다? 그 지역을 떠야죠. 그거밖에 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꾸준한 신고도 중요합니다.